지금은 미러캠 때문에 벤츠를 한번 해보고 싶죠. 이게 저희가 이제 제일 운전할 때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비 올 때하고 야간에 사이드 미러가 좀 어두워서 그러거든요. 이게 빗물이 묻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미러캠 같은 경우는 그게 최고 장점이죠.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도 미러캠 하시면 이렇게 가이드 해갖고 각도가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다음에 하면 무조건 미러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 엔진 터널이라고 그러죠. 이 옆에 이게 복도식처럼 쫙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 큰 장점입니다. 진짜. 네. 이게 보시면은 그게 뭐 넘어다닐 일이 몇 번이나 있겠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럭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타고 옆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트럭 기사들은 역으로 왔다 갔다 진짜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몸이 이제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모르겠네. 저같이 이렇게 몸뚱이가 큰 사람들은 여기 넘어다니기 힘들어요. 이제 벤츠가 지금은 참 좋아 보여요. 전 2018년식 벤츠 트럭이고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제가 그전에 스카이냐 탔으니까 벤츠는 어떤 차인가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벤츠 하면서 사람들이 벤츠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승용차도 그렇고 과연 그 벤츠 차도 승용차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번 타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스카이냐를 타봤으니까 이번엔 벤츠를 한번 타보자 해서 이 차를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내가 2년 6개월 정도 이 차를 타고 있는데 고장이 없고 손을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타기만 하면 되더라고. 그전 차들은 타이어 편마모도 없고 핸들 쏠림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있는 차들을 많이 봤는데 벤츠는 뭐 타이어 편마모 먹는 것도 없고 핸들 쏠림도 없고 핸들도 아주 가볍고 힘도 좋고 장고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 타도 고장이 없고 믿음이 가는 그전 차들은 어느 한정 기간에 가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 벤츠 타는 소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7년, 8년 탔는데도 엔진 오일만 갈고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화물차가 고장 없고 돈 안 들어가는 게 우선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화물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장이 안 나면은 안 날수록 수입이 더 창출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승차감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밖에도 에어샵으로 되어 있고 버스처럼 에어샵으로 승차감도 괜찮아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회사 차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도 10만 킬로에 가르니까 1년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게 되죠. 돈이 딴 차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산 차들은 한 2, 3만 킬로에 엔진 오일 갈고 뭐 스카냐는 뭐 6만 킬로에 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엔진 오일 값은 뭐 거기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1년에 한 번 가르니까 딴 차들 2번, 3번 가를 때 나는 한 번 돈이 들어간다는 거. 저 다음에 구매도 이 벤츠 트럭 구매합니다. 최신형 모델 요새 나온 게 있어요. 벤츠 최신형 모델 백미러가 없어요. 백미러가 이 안에 있어서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이게 백미러가 엄청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좌우 운전할 때 이게 가리지만 이게 백미러가 없으니까 카메라만 달려있으니까 시야도 넓고 그 차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화물차들은 이게 시야 가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뭐 요 밑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각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내구성이 좋아서 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좋으면은 다 좋아 보이니까 뭐 그 승차감이나 뭐 딴 부분은 다 거긴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차를 오래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은 게 없죠. 제가 현재 타고 다니는 모델은 벤츠의 2646 모델 앞트록스 모델이고요. 460마력 트랙터입니다. 벤츠가 연비가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비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택배 짐이어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평균 연비가 4.3, 4.2 정도 나오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요소수. 되게들 걱정하시는 요소수가 정말 안 먹거든요. 제 모델뿐만 아니라 벤츠 자체가 요소수가 정말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일에 9일에 한번 가득 넣으면 그때도 한 50리터, 54리터 운행하는 일수로 따지면 한 9일, 8일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이 차에 들어가는 연료 조건에서 연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벤츠가 다른 타사보다 소모품 주기가 길어요. 그렇다 그래서 오래 써가지고 좀 안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벤츠 자체에서 권장 주기가 그렇게고 예방 정비도 다른 타사보다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타사가 2번 갈 때 이건 1번 가는데 그 비용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솔직히 좀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추천해요. 벤츠 트럭이 말씀드렸다시피 연비면이나 요소수면이나 정비주기나 그런 게 길고 자기 차로 하신다 그런다면은 저는 솔직히 벤츠 차량을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아쉬움을 조금 생각하면은 택배에서는 아쉬운 마력은 아닌데 그래도 지방권을 다녀올 때쯤이면 약간 고마력을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종종 들곤 합니다. 이유를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끌고 오는 짐들은 무겁거든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게 좀 주로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를 올라가게 되면은 기어 단수도 많이 내려가고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에 맞게 차가 힘을 쓰려고 기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거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고마력 차들이 그냥 쌩 지나가면은 아 고마력 차를 샀으면은 이렇게 좀 굴욕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볼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FH 500마력과 FH 540 540마력이랑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는데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옵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는데 이 벤츠 같은 경우가 이 마력 등급에 따라서 옵션 차이가 많이 커요. 저랑 50마력 차이인 510마력 510 차량이 있거든요. 2651이라고 있는데 그 차량만 해도 비교하면은 그 차량 저 차량 차값이 1,500만원 차이거든요. 근데 오디오라든가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게 그 차는 있는데 저 차는 빠진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차이가 물론 둘 수는 있는데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옵션을 좀 화물차인데도 갭을 너무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벤츠에서 나온 아트로스 2653 미러캠이고요. 미러 대신에 이제 이런 모니터가 달려있는 거죠. 좌우로 저렇게. 밤에 운전할 때는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전에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가 밖에 있으니까 매번 주유할 때마다 닦아줬는데 요거는 그렇게 자주 안 닦아도 돼서 좋아요. 요 이제 파란 색깔 선은 제 차의 제일 끝부분, 이거는 제가 수정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노란색은 이제 제가 앉아 있는 데부터 저 노란 색깔 선까지 이제 거리를 표시해 주는 건데 제가 요거를 메달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요 맨 밑에 화살 요 노란색이 한 추레라 한 대 정도? 추레라 한 대 정도 거리니까 뭐 한 17m, 15m, 17m 정도 되겠죠. 요 노란 선보다는 차를 뒤로 넘겨서 추월하는 게 좀 안전하다. 카메라로 보니까 저희가 직접 미러로 눈을 보는 것보다는 이 거리적 감각이 없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벤츠를 타보니까 그냥 제일 딱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버튼에 있는 그림들 직관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타기가 좋더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다 이게 디지털화 돼 있는 게 그래도 좀 새 차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들은 가운데 바닥이 완전히 평판인 차들이 잘 없는데 엔진 터널 요 가운데 운전석 조석 사이가 조금의 턱이 있는데 저는 턱이 없어서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다른 차들은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